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피난 설비. 이제 피난 설비는 옛날 말이 피난 설비고, 이제 피난 구조 설비. 피난도 하고, 구조도 하는 설비. 피난 구조 설비. 1번의 피난 기구의 개념은 이제 화재 발생을 예상하여 해서 2번의 종류. 그래서 표에 구조대가 있고 피난 사다리, 왕관기,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공기안전 매트,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대라는 것은 이제 구조대, 예를 들어서 7층에 설치를 해놨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뚜껑을 열고, 구조대가 한 이만한데 뚜껑을 열고 이제 창 밖으로 그것을 던지면 이제 포대 같은 게 1층까지 쫙 펼쳐지죠. 이런 사각 포대, 쫙 1층까지 펼쳐지면 이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포대 안에서 타고 쭉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구조대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건축물의 창과 같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상까지 통상의 포대를 설치하여 그 포대의 내부를 활강하는 피난기구.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사각 포대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뭐 7층 그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밖이 안 보이니까 어떤 공포감이나 그런 걸 느끼지 않아서 좋은 것이고, 또 비교적으로 좀 안전한 그런 게 있어요. 포대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형성이 아래쪽에서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약간 경사지도록.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짧은 시간에 대피가 가능하죠. 한 사람 내려가서 쭉 내려오면 뭐 한 몇 초 이내에 또 한 사람 들어가고 한 10초에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 이렇게 피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피난 사다리는 말 그대로 사다리를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놓고 4층이나 그런 곳에서 사다리 타고 내려오죠. 근데 이것은 좀 좋지가 않겠죠. 노약자들, 어린애들은 내려오지 못하겠죠. 무서워서. 그 이제 잘못하면 사다리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난 기구인데 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피난 기구는 아니에요. 왕관기라는 것은 이제 저게 왕관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딱 벨트를 메고 창 밖으로 빼내면 이제 사람 몸무게에 의해서 이제 천천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 뭐 갑자기 팍 내려가면 떨어져 죽겠죠. 근데 저 왕관기 자체가 안에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게 돼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한 사람이 딱 1층까지 내려갔다. 그럼 위에서 또 땡기면 또 올라와요. 땡기면 올라오면 또 한 사람이 벨트 딱 메고 또 딱 내려가면 또 1층까지 내려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땡겨서 그 다음 사람. 근데 이제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 명 내려가고 또 올려서 내려가야 되니까 구조대에 비교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런 게 단점이고, 또 왕관기는 바로 저기 뭐 지상 1층 막 7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무섭겠죠.
그런 것이 단점이고, 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단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강기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끄럼대는 말 그대로 이제 미끄럼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려올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이 미끄럼대라는 것은 구조대처럼 여러 사람이 짧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 명 미끄럼대 타고 4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 그 다음 또 한 명 내려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5초,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구조대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포대가 돼 있으니까는 완전히 감싸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전하죠. 미끄럼대는 우리 그 놀이터의 미끄럼틀처럼 그 양쪽에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면 떨어져 죽겠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층에는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높은 층에는. 피난교라는 것은 다리죠, 다리. 그래서 읽어보면, 건축물의 옥상층, 그 이하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다리 모양으로 설치하는 피난기구. 그래서 옆 건물, 뭐 옆에 어디 그런 곳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피난교죠. 그 다음에 피난용 트랩은 뭐냐면, 이제 약간 그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약간의 발판이 이제 계단 그런 발판의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계단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해서 발판이 있고, 이제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계곡에 설치하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 트랩을 위로 접어 올려두는 피난기구. 그래서 아마도 평상시에는 위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 밖으로 이렇게 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마 피난용 트랩인 것 같아요. 공기안전 매트는 이제 위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게 공기안전 매트죠. 다수인 피난 장비라는 것은 다수인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그래서 만약에 7층에 이걸 다수인 피난 장비를 설치해 놨으면은 7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 그런 것처럼 뭐 5명, 10명이 한꺼번에 타고 한꺼번에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게 다수인 피난 장비인데 거의 설치 안 돼 있어요. 승강식 피난기는 이제 승강식, 그래서 사람이 딱 올라타면은 그 자중에 의해서 그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승강식 피난기예요. 딱 내리면 다시 위로 자동으로 올라오고, 또 한 명이 딱 타면은 아래층 내려가고. 그래서 2인 이상, 그게 아니고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자동으로 상승하여 연속 사용이 가능한 무동력 피난기구. 그런데 이것은 승강식 피난기는 아마 7층에서 1층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아래층으로 가고 그런 식일 거예요. 한 층 한 층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승강식 피난기인데 이것도 거의 설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 그래서 하향식 아래로 피난구, 아래로 피난할 수 있는 내림식 사다리. 이제 사다리인데 내려서 이제 사용하는 사다리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향식 피난구용, 그러니까는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럼 뚜껑을 딱 열면은 아랫집이 보여요. 예, 베란다, 발코니. 그러면 뚜껑을 딱 열고 아랫집이 딱 보이면은 이제 사다리를 그 이제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버튼 같은 걸, 레버 같은 걸 딱 눌러주면 사다리가 아래로 쫙 펼쳐져요. 예. 그게 이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그래서 이제 불이 나면은 현관문을 통해서 피난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 뚜껑 열고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현관문으로 해서 1층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범죄의 그런 곳에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설치되는 게 구조대, 그 다음에 완강기, 그 다음에 공기 안전 매트는 아파트마다 있어요.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이게 주로 사용이 되고, 이제 피난 사다리 가끔 있고, 미끄럼대도 가끔 있고, 이제 피난교는 아마 거의 없어요. 피난용 트랩은 가끔 지하에 있어요. 이제 다소인 피난 장비나 승강식 피난기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 이제 넘겨보면 이제 그림에 피난교 있고 미끄럼대 있고 미끄럼봉. 미끄럼봉은 피난 기구가 아니에요. 피난용 트랩이 그 계단처럼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피난 사다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의 피난 기구의 설치 기준 1번 예. 피난 소활도상 유효한 계급에 고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고정하여 뭐 이동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예. 피난 기구는 2번 예.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계급은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 그래서 계급부가 이제 그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뭐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예. 3번에 이제 뭐 소방 대상물의 기둥 바닥 이런 곳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번에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금속성 고정 사다리, 그리고 노대를 설치할 것. 노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면 아무래도 사다리 근처에 어떤 발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으로 이렇게 추락하지 않도록 이런 보호 그런 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판하고 보호 틀. 이제 그런 게 노대예요. 노대. 5번에 완강기, 로프 뭐 손상하면 안 되고. 6번에 로프 길이는 충분해야 되겠죠. 피난층까지. 7번에 미끄럼대는 이제 강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고 전락 방지 조치가 있어야 되고. 8번의 구조대 길이는 충분해야 되겠죠. 또 강화 속도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상식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2번에 이제 피난 기구의 설치 개수. 기본이 층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숙박, 노유자, 의료 이것은
제곱. 그래서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2개 하라는 거예요. 네. 위락, 문화, 운동, 판매, 복합, 용도 이것은 800제곱. 그 밖에 용도는 1000. 계단 실용 아파트는 세대마다. 그래서 요새는 세대마다 피난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대마다니까 아까 그 하향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가 요새는 집집마다 설치가 돼요. 예. 그다음에 3번의 숙박시설은 이제 객실마다 완강기나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층에 하나 있고 기본이 그 외에도 객실마다 있어야 돼요. 숙박시설은. 그리고 간이 완강기는 완강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해요. 한 번 내려가면 위에서 이렇게 올리지를 못해요. 예. 공동주택은 공기안전 매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4번의 피난기구의 적응성에서 노이자 시설은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에 있어야 돼요. 피난기구가.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적고론 조산호는 지하 1층에 있어야 되고 1층, 2층은 없어도 되고 3층부터 10층까지 있어야 돼요. 1층은 뭐 피난하기 쉬우니까 없어도 되겠죠. 1층은. 2층도 그 뭐 2층에서 뛰어내려도 되고 하니까 없어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다중이용업소인데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면 지하층하고 1층은 없어도 되는데 이제 2층부터 10층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4층 이하니까 2층부터 4층까지만 있으면 되겠죠. 예.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지하층에 있어야 되고 1층하고 2층에는 없어도 되고 3층부터 10층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층, 2층 없어도 되는 게 뭐 의료시설, 의원, 적고론, 조산원 이제 그 외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는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없어도 되고 네. 노이자 시설은 다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다중이용업소는 지하 1하고 1층 없어도 된다. 의료시설 그 외에는 1층하고 2층이 없어도 된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종류는 뭐 지금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4층에서 10층을 봐보면 그 미끄럼대는 거의 없죠. 다중이용업소만 미끄럼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미끄럼대는 높은 층에는 위험하니까 주로 3층까지만 설치한다 그거예요. 4층은 다중이용업소만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층수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층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이제 설치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수인 피난 장비하고 승강식 피난기를 봐보면 지하층 외에 다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다수인 피난 장비하고 승강식 피난기네. 네. 지하층에는 뭐 이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피난교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네요. 예, 다중이용업소 외에는 피난교도, 충수하고 상관이 없이 그렇죠. 예. 그래서 피난기하고 다수인 피난장비하고 승강식 피난기는 뭐 시설에 상관없이 충수에 관계없이 이제 지하층 빼고 예, 그렇게 우선 봐놓으시고 이제 지하층은 주로 피난용 트랩 아까 그 계단처럼 생긴 거 예, 피난용 트랩하고 이제 피난 사다리도 가끔 사용한다. 예, 지하층은 그렇게 정리하고 미끄럼대는 주로 3층까지 사용한다. 다중이용업소만 4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명구조기구를 봐보면 263페이지. 이제 인명구조기구라는 것은 사람을 구조한다 그거죠. 그래서 방화복, 예, 방열복 아니면 방화복이 이제 사람을 구조하려면 이제 방열복이나 방화복을 입고 가야 되겠죠. 예, 일반인이든 소방관들이든 그리고 공기호흡기도 필요하겠죠. 예, 질식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소생기는 일단 사람을 구조해 냈으면 이제 사람이 뭐 심정지가 왔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인공소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이제 인명구조기구예요.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에는 네 가지를 설치하는데 이제 방열복, 방화복은 둘 다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네, 책이 이제 약간 어정쩡하게 돼 있는데 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예, 주로 방열복이에요. 방화복은 굉장히 비싸요. 예, 주로 방열복을 설치해 놓고 그래서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것을 2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예, 병원은 이제 인공소생기는 없어도 된다. 예, 그런 뜻이고요. 2개 이상. 예. 그 다음에 무남이 집회시설의 영화상영관인데 100명 이상이면,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점포하고 지하 역사, 지하 상가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돼요. 공기호흡기만 층마다 2개 이상. 그래서 이제 특징이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지하 상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이제 공기호흡기를 하나를 설치하면 돼요.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는 그런 건물에 공기호흡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그쪽이 개수가 가장 많겠죠.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번에 종류, 방열보,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인공소생기는 이제 인공호흡을 한다라는 거죠. 기계로. 방화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문제풀이는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하고 유도표지. 이제 유도등이라는 것은 유도한다 그거죠. 사람을 불이 났을 때 유도해주는 등, 불빛. 그래서 어디로 유도해주냐? 당연히 지상 1층으로, 피난층으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야 맞겠죠. 유도 표지는 이제 유도해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유도 등에 비하면 안 좋겠죠. 아무래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유도 등은 깜깜해도 보이죠. 그래서 낮에야 뭐 잘 보이니까 별 상관이 없겠지만 밤이라든가 정전이 됐다거나 또 불이 나면 연기가 꽉 차면 낮이든 밤이든 잘 안 보여요. 깜깜하고. 그러면은 이제 유도 표지가 있으면 아예 안 보여요. 그러겠잖아요. 근데 유도 등이 있으면 불빛이 보이니까 아, 저리 가면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소방관이나 일반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꽉 차가지고 복도나 계단 그런 곳에서 연기가 꽉 차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유도등이 희미하게 보여서 그것 쫓아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유도등이 굉장히 중요하죠. 1번의 유도등. 이제 한번 좀 더 봐보면 유도등은 이제 종류가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다시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계단 통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이라는 것은 피난구, 피난하는 그런 계구부. 그래서 보통 출입구가 되겠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출입구. 그런 곳이 피난구이고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게 피난구 유도등.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이라는 것은 통로,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복도, 이제 그런 곳이 통로죠. 통로. 이제 통로에 설치해서 설치하는 게 통로 유도등이.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이라는 것은 객석. 객석이라는 것은 이제 무대부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그런 객석이 있겠죠. 그래서 객석 그런 부분에 설치해 놓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객석 유도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로 유도등 중에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이제 통로도 거실 통로라는 말은 이제 거실이라는 말은 뭐 아파트의 거실이 아니고요. 이제 건축법상 거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가 거실이에요.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교실이 거실이에요.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로비 그런 곳이 거실이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작업하는 그 현장이 거실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 자체가 거실이고요. 뭐 이마트 그런 곳은, 백화점 그런 곳은 그 물건이 쌓여 있는 그 자체가 거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통로가 있다 그거예요. 백화점에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곳이 다 통로예요, 통로. 거실 통로. 예,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거실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도죠. 복도. 어떤 복도라는 것은, 이제 거실에서 빠져나오면 복도가 있겠죠. 일반 빌딩도 복도가 있고, 뭐, 복도가 다 있어요. 그런 복도에 설치하는 곳. 그래서 거실이 있고,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죠. 그래서 거실에서 복도로 나와서, 복도에서 계단으로 가서, 이제 지상 1층이나 피난층으로 내려와서 피난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실에서 복도 없이 바로 계단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실, 복도, 계단, 그 순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은 당연히 이제 계단의 통로가 계단 통로 유도등이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계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세 가지의 통로 유도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용도별로, 그래서 이제 공연장, 집회장 그런 곳은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데 대형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피난구 유도등이 이렇게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형이 있고, 소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은 대형을 설치해놔야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흥주점, 영업시설 그런 곳. 또 아래쪽에 위락시설, 판매시설 그런 곳도. 그 다음에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곳은 중형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에서 제일 끝에 아파트, 그러면 소형을 설치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근데 통로 유도등은 어디나 다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유도등 대신에 유도 표지를 설치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유도등 설치 기준에서 이제 피난구 유도등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바탕이 녹색이에요. 녹색 바탕이. 바탕. 그리고 이제 어떤 문자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백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것은 피난구가 아니에요. 거실이에요. 거실. 거실이나 복도. 저 나갈 때 보면 보일 거예요. 나갈 때 보면. 이따 보세요. 이따. 아, 이걸 배우니까 이제 모든 거 하나하나 더 해도 의심이 되니까. 예, 그렇죠.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공부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죠. 사람이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르면은 봐도 안 보이죠. 똑같이 눈에 보이지만 봐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안 보이고. 근데 알면은 아, 저게 이제 그래서 그렇지 하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1번에 설치 장소에서 이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이제 그런 곳에 계단의 출입구, 그리고 그런 계단이나 그런 곳으로 통하는 복도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그 다음에 4번은 안전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그래서 1번은 옥내로부터, 옥내는 이제 거실을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밖에 나가려고 할 때 복도나 계단으로 가려고 할 때 출입구가 있으니까 거기 하라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직통 계단은 이제 복도 통해서 계단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복도 그런 곳에서 계단으로 나가려면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출입구. 그러면 그 문 출입구에다 하라는 거예요. 계단으로 나가는. 예? 그러면 그 문 열고 나가면 계단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복도나 통로로 통하는. 예? 그래서 이제 거실이나 직통 계단에서 그 출입구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복도나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 이어주는 거죠. 유도등이 피난구 유도등이 문 열면 복도다. 또 복도에서 쭉 가서 문 열면 계단이다. 또 1층까지 내려가서 또 1층의 계단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또 유도등이 있어요. 그 문 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유도등이. 그러면은 이제 유도등의 위치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제 보통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 안에가 붙어져 있어야 맞겠죠. 안에서 봐야 되니까. 예. 보통은 안에가 이렇게 유도등이 있어요. 예. 또 밖에 나가면 복도에서 계단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제 안에가 이렇게 있어요. 유도등이. 그러니까는 계단에 바뀌겠죠. 안에가 있으니까. 예. 근데 계단 타고 쭉 내려가서 1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계단 안에 있어야 맞겠죠. 계단에서 밖으로 나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계단 밖에 있는데 계단 밖에 모든 층에 아파트의 1층부터 20층까지 있다. 그러면 계단 밖에 그러니까 실내 쪽에 유도등이 있어야 실내에서 계단으로 나가니까. 근데 1층에 가면은 반대다고요. 계단에 있어야 계단에서 문 열면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 유도등의 위치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지하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또 계단으로 와야 지상 1층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차장 쪽에 유도등이 이렇게 있어야 맞겠죠. 그래야 이제 주차장에서 지하 3층 계단으로 와서 지하 3층에서 올라와서 지상 1층까지 올라오면 그 지상 1층에는 계단에 유도등이 있으니까 문 열면 지상 1층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도등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이제 이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난구 유도등을 통해서 계단으로 왔으면은 계단에는 당연히 계단 통로 유도등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계단에는 계단 통로 유도등 따라서 쭉 와야죠. 주차장에서 쭉 올라오고 20층에서 계단 통로 유도등 통해서 쭉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난구 유도등,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 아까처럼 오피스텔 그런 곳은 이제 복도가 있어요. 길게 복도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층에 1210호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딱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계단까지 오기 전에 복도가 있으니까 복도 통로 유도등이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복도 통로 유도등을 보고 쭉 따라와서 피난구 유도등을 보고 문 열면 계단이 오고, 그러면 계단 통로 유도등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피난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설치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해야 돼요. 예. 그 약간 높이 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통로 유도등, 이것은 바탕이 백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자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녹색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피난구 유도등하고. 예. 1번의 복도 통로 유도등은 이제 복도에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모퉁이라는 것은 복도가 쭉 가다가 꺾이는 부분이 있겠죠. 예. 거기에다 하나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m 보행거리 20m에 하나씩. 예. 복도가 길면은 하나 하면은 이제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m에 하나씩 한다라는 것이고요. 높이는 1m 이하로 이렇게 약간 낮게 해요. 예. 복도 통로 유도등은. 예. 복도니까 복도가 이렇게 낮은 곳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예.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바닥이 없어요. 예, 벽에 있지, 벽에. 예. 그 다음에 넘겨보면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제, 거실의 통로. 그래서 거실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는 아까 설명해 드렸고, 이것도 구부러진 모퉁이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고 20m. 이것은 복도와 똑같아요. 근데 설치 높이가 피난구 유도등처럼 1.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3번의 계단 통로 유도등은 이제 경사로 참, 계단 참. 참이라는 건 뭐냐면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쉬는 부분, 거가 계단 참이에요. 올라가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 평지 있죠. 중간에. 그게, 예, 거기에다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m 이하로 낮아요. 예. 그 다음에 3번의 객석 유도등이라는 것은 객석의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설치 개수는 4분의 그 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객석의 통로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영화 상영관이나 뭐 교회나 그런 게 객석들이 있는데 통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6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도 10m가 될 수도 있고 교회는 크다 보면은 뭐 한 30m 막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30m다. 그럼 4로 나눠서 1을 빼라. 그러면 7점 몇이니까 1을 빼면 6점 몇이니까 7개를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의 유도 표지. 예, 유도 표지는 뭐 보행거리 15m로 유도등은 20m인데 15m로 짧아요. 네. 그리고 뭐 위치는 1m 이하.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난 유도선이라는 것은 이제 피난을 유도해주는 선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축강 방식이 있고 광원 점등 방식이 있고, 그래서 축강식은 그냥 햇빛이나 어떤 불빛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축광. 광원 점등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LED가 반짝반짝 켜지면서 이제 전기로 유도해 주는 게 광원 점등식이에요. 6번에 이제 유도등 유도 표시 설치 높이 뭐 해서 했는데 공부했던 피난구 유도등 거실 통로는 1.5 이상, 복도나 계단 유도 표지는 1m 이하, 유도 표지는 피난구 유도 표지는 상단에 하면 되고 피난 유도선은 0.5m 이하고 축광 방식이 광우점 등은 1m 이하로 해도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천히 좀 봐보시면
알 수가 있고, 문제는 또 풀어보시고, 예, 좀 쉬었다가 비상 조명등 설비 하겠습니다.